오늘은 월요일이죠. 월요일마다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윤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풀어드릴 텐데요. 조윤선 변호사님은 지금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좀 숨을 돌리시고요. 자, 먼저 원영섭 변호사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오전 10시에 하게 되잖아요. 예. 네,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인용이 나오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유가 중요해요. 결정이 네. 이제 각하로 나올 거냐, 예. 기각으로 나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예. 앞으로 뭐 또 질문이 또 있으시긴 하지만 네. 그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과 관련한 판결의 선고에도 영향이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그 다른 사건 훨씬 더 좀 그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그 평이나 판결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이 오갔느냐가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 각하냐 기각이냐, 예. 각하냐 기각이냐 뭐 어쨌든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는 건 매한가지지만 예. 그 이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국의 그렇죠. 핵심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비상계엄 관련한 적법성의 판단이 들어갈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잖아요. 조윤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을 지금 당장 단정할 수는 없겠죠. 10시거든요. 이제 예, 얼마 많은 전에. 근데 사실 법조인분들이 예. 뭐 기각적으로 많이 예. 의견을 밝히시더라고요. 예. 저 역시 뭐 기각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소추한 입장에서는 네. 인용을 바라고 소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일단 뭐 끝까지 인용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중요한 게 인용인지 기각인지도 중요하지만 예.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 결정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는 슈퍼 위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인용과 기각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사건부터 선고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원래 윤 대통령 심판 선고부터 할 것 같다는 관측이 많았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부터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이미 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또는 네. 이제 그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그 원칙은 뒤집어졌어요. 그런 거군요. 애초에 예. 뒤집어졌고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두 선고의 관계는 네. 이 쟁점이 공통적이에요. 내란죄 철회도 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덕수 총리의 선고를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짐작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고 인터벌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냐 예. 그게 아니라 동시 선고를 할 거냐 요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근데 예. 동시 선고가 저는 제가 이제 추정상 그러니까 뭐 윤상현 의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동시 선고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려고 하는 그런 한 두 명의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그건 뭐냐? 예. 사실은 동시 선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딱 두 명이에요. 누구냐면 예.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에요. 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미루고 예. 그리고 뭐 인용 의견이 본인의 심증이라 그러면 예. 그렇게 딱 선고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헌재에 직접 들어가 보신 것 같네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아니, 근데 관측이신 거죠. 예. 지금 기각이냐 인용이냐 탄핵이냐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나오는 어떤 뭐 소문이나 아니면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가 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그 싸웠던 지정학을 놓고 그런 것처럼 이 체스판처럼 이 헌법재판소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거를 이제 게임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법리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고유의 그런 어떤 스타일이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걸 외부에서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로 잡힐까요?
저는 그 이번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먼저 잡힌 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기일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은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 동시 선고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먼저 했으면 좋았겠죠. 네. 그것은 헌재 입장에서 몇 번이나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부터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설령 뭐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되어 돌아간다고 한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의 인용 기각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더욱더 빨리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지연됐다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 이견이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오늘 잡힌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협의 여지, 조정의 여지, 조율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도출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건 추측의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이라도 선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선고될 가능성이 주 있다. 후반쯤 금요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요일 예상하셨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저도 그 28일 정도 예상하고 그래요? 있어요. 예. 제가 왜 그런 예상? 두 분의 예상이 딱 맞네요, 지금. 예. 왜냐하면 그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판결을 선고한다는 거는 이미 그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에 대한 심증을 굳혔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을 했어요. 근데 그 동시 선고가 그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이슈가 왜 그랬냐면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했는데 이 인터벌이 계속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여론이 형성이 돼서 그게 다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기각? 그러면 대통령도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한덕수 총리의 기각? 말도 안 돼. 대통령은 무조건 인용이 돼야 돼. 이 여론 지형이 더 양극화가 가속화된다고요. 그렇게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에 선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러면 이제 그것은 금요일 보고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뭐 4월 선고 가능성 얘기가 나와서요. 그래서 한번 두 분께 물어본 건데 4월 선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헌재가 그렇게까지 지연시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그런 의견 도출이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고 친다면 구태여 시간을 더 늦출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27일이 뭐 일반 사건 헌법재판 선고가 있는 날인가 봐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가요? 그래서 다음 주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금요일 날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의결 종족수잖아요. 151석이 맞느냐 200석이 맞느냐 여부도 이번에 나오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 측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결과를 뭐 어떻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물론 여러 가지 뭐 헌재 관련된 뭐 실무 제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200석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이게 200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탄핵 소추 사유가 모든 것이 다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한 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 정도가 대통령 권한 대행 사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151석, 200석. 이게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200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고 다수설도 200석이라는 주장이 다수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50석으로 만약에 그 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한 게 문제라고 하려 그러면 150석으로 다수설과 반대되는 이론을 법원이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200석이다. 200석으로 각하오 의견이 나온다. 150석밖에 안 됐으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흔역 재판관 임명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의 임명이 무효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명의 효력이 살아났다가 사후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애초에 불성립이에요.
왜냐면 200석이 맞다 그러면 예. 150석으로는 탄핵당한 적이 없는 권한대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예. 예를 들어 뭐 그 임명을 했는데 네. 임명이 효력이 없느냐, 효력이 있는데 나중에 소멸됐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불성립이기 때문에 예. 정계선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이 관여했던 모든 그 헌법 재판은 재심 사유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각하를 내릴 거냐? 예. 근데 지금 꼭 5명으로 각하 판결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 뭐 각하 의견이 별개 의견으로 많이 있다.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간에 그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할 거니까 난 네 신경 안 써. 예, 예. 나는 내 거야. 내 의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뭐 그런 거 없는 걸로 하자. 예. 이렇게 그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결론이 그대로 대통령 결론으로 이게 전사됩니다. 네. 대통령에 예. 대한 결론도 일부에서는 이제 각하 의견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각하 의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각이나 인용이나 예.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그 거예요. 6명이 이 인용 결정을 해야지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명이 각하, 예, 4명이 인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되는 거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51석, 200석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었던 헌법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그 효력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 저는 이미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했던 각종 행위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각종 법률 행위들이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돌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자로서 했던 모든 일이 다 거부당하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저는 네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했던 각종 거부권 행사 9차례였습니다. 예. 그 거부권 행사 다 무효가 되어야 돼요. 아. 그렇게 되면 각종 특검법 같은 거 다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아마 함께 살펴보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게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표결도 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 그 탄핵안 발의를 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재판관을 전혀 임명할 생각이 없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완고한 입장을 확인을 하니까 네. 어떻게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도록 위협구를 던지는 거죠 일종의. 아. 예. 근데 만약에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최상목 그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서 2조 권한대행으로 또 예. 만들고 예. 또 위협구 던지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위협구가 예. 문영배 권한대행을 위협했던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최상목 권한대행을 그러면 몇 석으로 탄핵을 하죠? 탄핵 예. 소추를 150석으로 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150석, 200석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자,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는 문영배 권한대행이 자기가 판단을 못해요. 자기는 임기가 끝나버려요. 예. 그러면 대통령 추천 2인이 다시 들어와요. 문영배 이미선을 대체해서. 그 예. 사람들이 150석, 200석 문제를 또 검토한다고요. 네. 각하 사유냐 아니냐. 그럼 만약에 그게 또 각하 사유가 돼버린다. 예. 그러면 자기는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권한대행이 되는 네, 거예요. 예. 자기가 판결을 안 내렸기 때문에 자기가 판결을 안 내렸기 때문에 150석으로 다시 이 잘못된 이 탄핵 소추가 일어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책임을 모두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었는데 예. 민주당이 거기까지 생각 못해요. 그냥 마흔역 임명해야지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고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고 앞서 박수현 의원 전화 연결 때 들어보니까 계속 뭐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을 강행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일단 뭐
발인을 한 상황에서 그 예.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는 예.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계속 진행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녀 재판과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실익이 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그렇게 살펴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당위적으로 봤을 때 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주 정도 됐죠. 헌재가 이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임명 절차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단순한 권한대행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네, 네. 대통령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이처럼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국가기관 전부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야 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예. 당위적인 측면에서라도 이번 탄핵 절차는 진행을 하는 것이 온당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기각이나 뭐 각하돼서 돌아온다면 그러면 최대행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부총리 탄핵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예. 않을까요? 지금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정족수 문제도 예. 그 부분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 정부의 중요 분수령이 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가 수요일에 나옵니다. 이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심 결과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2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만약에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판결 선고가 연기되지 않고 예. 그대로 판결 선고가 난다고만 한다면 네. 그러면 아무리 뭐 변화가 있더라도 당선 무효형 수준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가장 원하는 게 예. 연기거든요. 예.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2번이나 한 겁니다. 예. 어떻게든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그 사이에 재판이 정지가 돼요. 네.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여부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판을 해야 그건 되거든요.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재판부가 판결 선고 직전이라도 이게 좀 애매하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내가 받아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볼게라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결정을 안 하고 예. 그냥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는 그거보다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 최악의 판단은 없거든요. 설사 이게 뭐 그럴 리는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예.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대법원에 가서 다시 유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언제 결론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예. 지금 현재까지도 이 그 재판이 연기된다라는 시그널은 전혀 없어요. 예, 예.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 실체적인 내용도 네. 만약에 양형 정도가 조금 깎인다고 하더라도 예. 당선 무효형은 넉넉하게 선고가 될 거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앞서 박수현은 연기를 할 때 보니까 뭐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 부분은 무죄였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그리고 골프 쳤다라는 부분하고 또 국토부 협박 관련 협력 경고 관련해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그것도 역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골프는 예. 안다 모른다는 처음부터 이제 무죄를 1심에서도 받았어요. 예. 예. 근데 골프를 쳤냐 안 쳤냐는 예. 이거는 뭐 그렇게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예. 뭐 친 건 맞는데 왜 안 쳤다 그러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허위 사실이라고 했고 예. 그리고 뭐 그 국토부로 협박받았다는 것도 이미 충분히 심리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박이라는 의미를 법률적인 의미를 네. 변호사니까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뭐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무죄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물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기억의 영역입니다. 예. 기억의 착오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법원도 확장 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뭐 무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백현동 관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백현동 관련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백현동 관련의 경우에도 뭐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고 예. 그때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것은 이 법의 자체가 취지가 법령 문구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죄는 말하는 사람이 허위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말하는 사람이 행위가 허위사실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은 국토부가 협박을 했냐 안 했냐는 문제거든요. 예.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아니에요. 국토부의 행위입니다. 예. 국토부의 행위에 대해서 기억의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구성 요건에 부합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국토부 협박한 부분도 역시 국토부가 주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억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정치인들이 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예. 그게 뭐 반대되는 사실을 아예 자기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예. 잘 모르겠으면 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요. 오늘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 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원래 공판 준비기일은 당사자는 출석하진 않습니다. 예. 변호인이 출석하는 게 원래도 관례고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출석해서 쟁점이 정리되거나 예. 뭐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1차에서는 네. 또 본인이 뭐 검찰 출신이고 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에 해박하시니까 예. 가가지고 이제 수사권 관련한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체포 관련한 문제라든지 당사자면서 변호사로서 짚어야 될 부분들을 자기가 제일 잘 사실관계를 아니까 짚을 수 있으니까 예. 가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구속 취소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셨던 거고. 그렇군요. 예, 근데 굳이 이미 그때 이야기 다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본인이 굳이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게 갈 의무가 없는데 예. 2차에 또 나가가지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건 저도 맞는 판단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원현석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각종 재판에 거의 다 출석을 해왔습니다. 네. 헌재 심리의 경우에도 11차례였는데 그중에 한 차례인가 빼고 다 출석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는다. 예.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네. 괜히 이런 식으로 그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네. 그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전망 때문에 예.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항변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지자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뭔가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헌재 결정 뒤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이구나. 조 변호사님께는 그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여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고 야당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참 아쉬운데요. 법원의 네. 입장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죠. 네. 뭐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네. 부분은 대해서 뭐 존중을 해야겠지만 예. 참 아쉬운 것이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습니다.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주도한 것이 경호처 차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식의 그런 기각 결정을 내린다는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영장 청구 사유 중에 하나가 비화폰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비화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것을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각종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번 영장이 반드시 인용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 차례나 경찰의 그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려를 하고 네. 서울 고등검찰청의 그런 심의위를 통해서 간신히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심지어 실질 심사 과정에는 검사가 참석도 안 했어요. 물론 검사가 참석 안 한 경우 있습니다. 근데 예.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에 참석을 하거든요. 예. 심지어 어떤 경우도 참석을 하냐면요. 최근에 했던 저희 가수 김호중 씨의 예.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경찰이 수사한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된 그렇죠.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네. 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출석하게 되는데 네. 경찰은 굉장히 수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예. 판사와 변호인 간의 대화가 주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보통 검사가 출석을 하게 되면 변호인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위법 수사 국가수사본부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라는 평을 하던데
글쎄 저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미 공수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그 전에는 공수처가 신청한 예. 영장에 대해서 이미 체포 영장에 대해서 집행 발부가 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그것이 인정된 바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법원의 입장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래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건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원영 변호사께 물어봐야죠. 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예.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사, 체포, 구속을 진행을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구속 취소에서도 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인정이 됐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데는 서부지법입니다. 예. 과거에 서부지법에서 다 체포영장도 발부되고 예. 판사 쇼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동안에 영장을 발부받을 때 예. 원래 기존의 영장을 신청했던 내역을 같이 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때는 안 됐고 예. 그거를 어떻게 수정해서 어떻게 받겠다는 거냐라는 거를 새롭게 예. 이거를 제시를 해야지. 그게 예. 아니라 한번 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래서 저 법원 가서 뭐 또 신청하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고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공수처가 누락해가지고 네. 그런 기존의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누락돼가지고 신청하고 그리고 발부받는 형태를 아. 취한 겁니다. 예.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죠. 예. 예. 그러니까 군사보안시설의 관리자가 네. 허락을 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에는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라고. 근데 그것도 지금 진행을 지키지도 않고 그 내용을 첨부하지도 않고 그냥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경호처 차장이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자기의 업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 비화폰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비화폰이 왜 비화폰입니까? 비화폰에 녹음 안 돼요. 남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그게 남으면 그거 예. 비화폰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포렌식해도 안 나오나 보죠. 안 나와요. 예. 근데 비화폰이 그러면 왜 필요하지? 비화폰의 껍데기가 필요한가요? 예. 비화폰의 껍데기는 그 덩어리는 그건 압수수색 영역이고 예. 그거는 기관장이 그거는 아니야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법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왜 비화폰을 뭘 지웠다? 비화폰을 어떻게 지웁니까? 내용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소환했네요. 자, 오세훈 시장도 얼마 전에 관련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자,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검찰의 수사가 그 오세훈 시장의 목 끝에까지 다가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조만간에 소환 수사를 하지 않을까, 통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최근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됐고 네. 포렌식 조사도 이미 진행됐지 않았겠습니까? 관련 내용 상당 부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도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각종 내용이 확보가 되었을 겁니다. 예. 김한정 씨가 이미 13차례나 걸쳐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돈을 지급하고 여론조사했다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사가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원 변호사님. 예, 아니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수사가 또는 그 수사와 관련한 여론이 포커싱이 맞춰주는 건 좀 부당한 것 같아요. 예. 아니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논의들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그런 어떤 분란들이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그 축을 근처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과 수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고 네. 지금 이창수 지검장 돌아오셨는데 예. 좀 잘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월요 법률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윤선 변호사, 권현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